자,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시기는 좀 겁나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놀자니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시죠? 자, 이 해결 방법 궁금하신 분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더 프리젠트의 공간 에디터 손미생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영상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 발달 주기 중에서 정리를 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시기가 미취학 아동의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매일 아이들을 쫓아서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보냈는데 집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끔 늘 어질러져 있죠. 자, 요거를 공간의 용도를 먼저 정하고 정리 수납을 통해서 우리 집에 키즈 카페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댁은요 40개월 큰아들과 23개월 작은아들이 있어요. 예, 벌써 시작부터 말 안 해도 물건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 댁은 방이 3개가 있어요. 예, 끝방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측의 끝방에 지금 현재는 남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그 옆에가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실에 보면 꼬맹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이 쓰던 물건 또 동생이 써야 되고 이래서 장난감의 양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날마다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 오면 아이들 지치닥거리고 하다 보면 이걸 또 제자리에 정리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시 어질러지는 건 금방이겠죠. 그리고 이 댁은 이제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이 꼬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온대요. 그러니까 꼬마 친구라기보다는 엄마 친구죠. 엄마 친구들이 또래들이 비슷하니까 꼬마 손님들이 꽤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아무리 해도 이런 상태는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공간의 용도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자, 지금 현재 안방에 매트리스 2개를 놓고 온 가족이 침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침실이라는 곳은 어차피 잠만 자면 되잖아요. 굳이 이 댁에서 제일 큰 공간인데 이 방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좀 공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안방을 갖다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즉, 키즈 카페를 만들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댁에는 꼬마 손님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엄마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면 전부 다 안방에다 키즈 카페, 예, 제일 넓은 공간에서 놀게 하고, 그리고 엄마들은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토킹, 예,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분이요, 저녁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TV를 보면서 좀 하루 일과의 피로를 푸신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요, 자, 거실 공간도 힘들고 안방 공간도 힘들고 아이들 방 공간도 힘들고 또 방 하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처남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들어오셔서 쉴 공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실 공간은 아빠가 들어오시면 좀 좋아하시는 TV 보시면서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운동기구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걸 또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자전거는 거실로 빼서 TV 보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드렸는데 마침 아빠가 커다란 TV, 네, TV를 주문을 하셨대요. 자, 그리고 원래 놀이방으로 썼던 공간, 예,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보면 안방을 안방으로 쓰고 이 작은 방을 놀이방으로 많이 주시는데요. 이렇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요 한 20개월 터울, 2살 터울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물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동성인 경우 있죠. 아들, 또 딸, 이런 경우에는 터울이 많이 지지 않으면요, 물려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미취학 아동 그 시기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주로 뭔가를 하는 공간을 좀 우리 집에서 큰 공간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 키즈 카페를 만드는 거는요, 자녀방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또 자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방을 큰 방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놀이방, 키즈 카페의 용도예요. 그리고 지금 잠자는 공간은 사실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굳이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를 재보니까 딱 매트리스 2개가 아주 아늑하게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직은 아이가 스스로 옷을 찾아 입고 이런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공간에 아이들의 옷을 수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이 붙박이장이
안에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공간이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시기에는 엄마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의 사계절의 옷을 모두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면 아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통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가셔서 샤워하시고 안방에서 자, 아빠 옷 꺼내 입고 그리고 출근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생이 쓰고 있는 방은 이 댁에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주방 발코니 베란다로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문이 열리질 않는데요. 물론 이제 이 댁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 사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놓을 공간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하시고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커서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나 7살쯤 이쯤 되면 큰아이 방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이 공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김치 냉장고예요. 방에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 그 방은 그 용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댁에 요 방에서 들어가기 바로 우측에 보면 그게 무슨 서비스 공간인가 하고 이렇게 벽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을 확장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아이들이 몇 년 있다가 더 커서 자기 방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요거 공사하셨던 분한테 다시 그래서 문을 한번 뜯어내고 이 선반을 뜯어낸 다음에 냉장고를 이쪽으로 집어 넣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공사는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겠죠. 그렇지만 방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것보다 이거를 제대로 쓰는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댁은 진짜 우리 집에 키즈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거실은 항상 장난감이 여기저기 있으면요 아이들은 절대로 책으로 손이 안 가요. 근데 큰아이도 그렇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실이란 공간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는 또 책을 쫙 모아 놓았죠. 이렇게 해서 아빠는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고 또 아이들 책 읽는 것도 같이 읽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엄마 친구들이 꼬맹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엄마는 엄마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키즈 카페 입장할 때 입장료 받으시라고. 자, 이러면 일단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어질러지겠죠. 다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은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엄마들이 아이들 다 끝나고 갈 때 한 번에 뭐 3명이 모였다 그러면 3명이 원위치 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금 너무 피곤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방문만 닫아놔도 온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각자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커나가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중심의 공간을 잡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쓸지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한번 누르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뭐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건강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해요.